자, 47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건의 합이 3일 때, 자, 2차 방정식 f2x 플러스 1은 0의 두 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 식은 이 fx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건의 합이 3으로 주어졌는데 지금 fx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죠. 근데 합은 3이에요. 이럴 때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fx를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겠죠. 이 fx를 모르는 상태에서 f2x 플러스 1을 알 수가 없으니까 fx를 가지고 먼저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합성함수. 자, 이 내용은 우리가 2학기 때 배운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fx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물론 여기 2차인데 선생님이 이 합성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1차로 간단하게 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f3을 어떻게 구해요? x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되나요? 3을 대입하면 되죠. 맞나요? f1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FA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바로 X 자리에 A를 대입해서 바로 A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F의 A 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제곱은 바로 X 자리에 바로 A 제곱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F2X는 어떻게 될까요? X 자리에 2X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 X 자리에 2X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X 자리에. 요 X 자리에 누굴 대입한다? 2X를 대입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F2X 플러스 1은 어떻게 될까요? 2X 플러스 1은 X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요 X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대입하고 그 뒤에 플러스 1이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2라는 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fx만 안다면 우리는 f의 2x 플러스 1도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죠. 따라서 fx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설정을 할 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런데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남았죠? 두 개의 근의 합이 이렇게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가정한다면 이 알파와 베타의 합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근이 주어지면 우리가 알파, 베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2차 방정식을 세팅하는 것보다는 fx는 바로 얘가 근이니까 인수분해 형태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내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fx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는 a라고 설정을 하고 a는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언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물론 여기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fx를 일반형으로 세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수분해꼴로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형으로 세팅하면 모르는 문자가 몇 개 됩니까? 3개가 되죠. 그런데 인수분해꼴로 나타내면 요 A 하나를 모르는 꼴이 되고 물론 알파, 베타도 모르지만 알파, 베타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꼴이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두 건의 합이 얼마다? 3이라는 정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F의 2x 플러스 1이니까 요 말은 방금 전에도 봤지만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라? 2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F 2x 플러스 1은 물론 여기에 2차 방정식이니까 는 0을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죠? 는 0을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2차 방정식은 0이니까 그죠? 는 0을 붙여주고 A는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세팅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럼 2x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요 x 자리에 누굴 대입하나? 2x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자, A는 그대로 적고 요 x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여기는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베타 이꼴 0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세팅을 했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꼴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 2차 방정식 근이란 말은 알파 베타로 세팅했죠. 그러면 x가 알파고 x가 베타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도 x가 무엇이냐, x가 무엇이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의 합을 구하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도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요 x가 바로 근이 되겠죠. 요 x가 근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0인데 요 x를 구하면 되고 또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가 제로일 때 요 x가 바로 근이 되겠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이항하면 2분의 되고 마이너스 알파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또 2로 나누어 준 결과 그리고 또는 x는 얼마가 된다?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근의 뭐를 구하라?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합은 분모가 2로 똑같으니까 2분의 자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3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3 마이너스 2는 1이 되어서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fx를 가지고 새로운 뭡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다. 자, 그런데 근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일반형보다는 바로 뭡니까? 인수분해 꼴로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설정하면 좋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입니다. 첫 번째 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풀 수 있냐고 하면요. 한번 잘 보세요. 요 두 번째로 풀이를 푸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설정을 했는데 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태초의 근은 뭐하면 성립? 대입하면 성립이죠. 그러면 이 x 알파고 x가 베타니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이니까 요 2차 방정식에 대입합시다. 즉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바로 알파는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이죠. 그러면 F 알파는 0입니다. 맞나요? 그는 이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F 알파는 제로고 F 베타도 얼마입니까? 제로이면서
두 근의 합은 얼마다? 3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꼴을 바로 밑에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F에 자 2x 플러스 1이 바로 제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는 누굽니까? 바로 x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x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잘 보세요. F 똑같죠? 잘 봐요. 괄로 똑같죠? 자, 그리고 이쪽 괄로와 자, 이쪽 괄로와 이쪽 괄로도 똑같고 는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알파와 2x 플러스 1이 뭐 하면 됩니까? 같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F 갈로고 갈로 닫았죠. 는 0이니까 이 갈로 속에 있는 알파가 2x 플러스 1과 같으면 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면 F 2x 플러스 1이 0이니까 여기 있는 누구와 베타와 여기 있는 2x 플러스 1이 같으면 되겠죠. F 갈로 닫고 는영이니까 베타와 2x 플러스 1은 같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알파는 무엇입니까? 2x 플러스 1이죠. 또 그리고 베타는 뭡니까? 베타는 2x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구하는 그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내가 구하는 거는 요 x잖아요. 그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거는 요 x가 되거든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자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여기서 x는 뭐가 됩니까?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 내가 구하는 거는 이 두 개의 합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근은 태초의 근은 대입하는 성립이니까 요 식을 여러분들 만들어낸다면 그죠? 요 식과 자, 이 식이 같아야 되는데 요 알파가 2x 플러스 1과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x 값이 내가 구하는 x 값이 두 개 나오죠. 그런데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3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좀 특별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왔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473번입니다. 자, 방정식. 자, 지금은 또 방정식이에요. 그럼 몇 차 방정식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한 근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근은 뭐 하면 성립?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죠? 항상 근은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슨 값? F 마이너스 1은 바로 제로다. 이런 결론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 한근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이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지금 몇 차 방정식이 모르니까 여기는 몇 차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항상 이 방정식의 근을 가지려면 얘가 는 0이면 x-1을 가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도 맞고 f-1은 제로다. 어떻게 보면 인수정리가 되는 거죠. 인수정리. 되겠나요? 자, 이럴 때 요식을 만족할 때 다음 중 1을 반드시 근으로 갖는 거. 그러면 1을 반드시 근으로 갖는다는 말은
x 이꼴 1을 대입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1번은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f 얼마 됩니까? 1을 대입하면 f1이 되죠. 근데 여기 f1이 0이라는 정보가 있습니까? 0이라는 정보가 없죠. f-1이 0이니까 f1은 0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f1이 0이라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정 x 이꼴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근이라고 생각하고 대입해 보세요. f2가 0입니까? 이것도 알 수 없죠. 우리가 아는 것은 f-1이 0이라는 뭔가 알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1을 대입하면 f1이 0이 되느냐? 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4번은 어떻게 되나요? 1을 대입하면 f1이 0이다. 이것도 알 수가 없죠. 근데 5번을 대입해 5번에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얘는 뭡니까?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바로 x 이꼴 1을 근으로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474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곱이사래요. 곱이사일 때 2차 방정식 f2x는 0의 두 군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474번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반드시 472번을 개념 정리를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빠르게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군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도 0이죠. 그죠? 자, 그런데 두 근의 곱이 얼마라고요? 4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F2x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F2x는 0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F 같고 괄호가 같죠? 는 0이 같으니까 요 알파가 뭐가 되면 됩니까? 2x가 되면 되겠죠. 알파가 뭐가 되면 된다? 2x가 되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f2x가 0이니까 그죠? 바로 여기서 요 베타가 무엇이 되면 된다? 2x가 되면 되겠네요. 베타가 2x가 되면 된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거는 x죠. 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은 여기 x가 근이죠. 따라서 x는 2분의 알파가 되고 이쪽에서는 x는 2분의 베타가 되겠습니다. 내가 두 개 구한 근이 되겠죠. 그 두 근의 뭐를 구하라?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곱은 2분의 알파 곱하기 2분의 베타가 되고 4분의 알파 베타가 되는데 알파 베타가 바로 얼마가 됩니까? 지금 4가 되죠. 따라서 4분의 4니까 곱은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거 472번에서 472번 문제에서 풀이 두 번째로 빠르게 푼 거죠. 그죠? 물론 풀이 1번으로도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 472번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475번입니다. 자,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이번엔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주어주고 합도 주어주고 곱도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F 알파는 0이죠. 또 F 베타도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F2x-2가 0이 되는 두 근의 곱이니까 마찬가지로 요 알파가 뭐가 되면 된다? 2x-2가 되면 되고 요 베타가 2x-2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가 2x-2가 되면 되고 베타도 2x-2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알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또 x는 뭐가 되나요? 2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근데 이 두 개의 무엇을 구하여라?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곱. 그죠? 자, 곱해보면 2분의 곱하기니까 분모는 4가 되고 이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2베타니까 2로 묶어주고 상수항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4가 되고 자 알파 베타 곱이 얼마입니까? 4가 되고 합은 얼마예요? 2가 되는데 2배 했으니까 4가 되겠네요. 또 4가 되어서 4분의 1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유형이 똑같으니까 472번만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설명드려 보면 아래 문제 다 지금까지 475번까지는 다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476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자, 한근이 1-i 분의 1 플러스 i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은 실수화를 하면 뭐가 됩니까? 이 플러스 i가 분당이 되어서 뭐가 된다? i가 된다는 거. 이 값과 이 값은 똑같은 거죠. 자, 분모 분자에 각각 얼마를 곱해주면 됩니까?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자, 다른 한글은 마이너스 i라고 함부로 말 못한다 했죠. 반드시 요 실수 조건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얘는 실계수 방정식이죠. 자, 그렇게 되면 실계수 즉 계수가 모두 다 실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에 한근이 지금 뭐라고 했죠? 한근이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i죠. i이면 맞죠? 다른 한근은 뭐가 됩니까? 다른 한근은 뭐가 된다? 바로 켤레 복소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럼 근이 두 개 주어졌죠? 물론 흑은이지만 그죠? 흑은도 여러분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 계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 딜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계수가 허수이면 계수 즉 x제곱의 계수나 상수항이 허수면 판별식 D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을 못하죠. 사용을 못하지만 근이 흑은이 나올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여러분들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계수가 허수일 때는 판별식 D는 사용 못합니다. 계수가 허수. 근데 근이 허수잖아요. 근이 허수일 때는 흑은일 때는 뭡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자, i와 마이너스 i의 합은 제로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어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i와 i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i 제곱이 되죠. 근데 i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와 결합이 돼서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a분의 c가 되어서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는 0, b는 0.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반드시 요게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실계수 방정식이 되고 그때 한 근이 아니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켤레 복소수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만약에 유리계수 방정식이잖아요. 유리계수 방정식일 때 계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만약에 무리수이면
다른 한 것은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바로 켤레수가 된다는 것도 똑같이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7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한근이 2 플러스 ai로 주어졌네요. 2 플러스 ai.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실수 ab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실계수 방정식이죠. 실계수 방정식.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b 이꼴 0에 한근이 2 플러스 ai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ai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a가 0이 아니라고 했죠. a가 0이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a가 0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뭐가 되죠? 중근이 돼버리죠. 그죠? 그런데 중근은 아니다. 이런 뜻을 나타내 준 겁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켤레 복소수의 두 근의 합은 실수부의 실수 부분의 두 배니까 얼마가 되죠? 4가 되겠죠. 그죠? 4. 되겠나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가 되어서 a 값은 바로 찾아냈습니다. 그럼 곱은 어떻게 되나요? 곱은 실수부 제곱 맞죠? 플러스 허수 부분 제곱이죠. 허수 부분 제곱 됐나요? 그러면 a분의 c가 되어서 4b가 되겠네요. 근데 a를 4를 찾았으니까 4의 제곱은 4, 4, 16이 되어서 20이 되네요. 따라서 b는 얼마다? 5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바로 얼마나 된다? 9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478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방정식 한 건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 한 건이 분모의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합시다. 그러면 분모 분자의 얼마를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 줍시다. 그 분모는 얼마 되죠? 앞에 거죠. 합차죠. 앞에 거 제곱 2에서 뒤에 거 제곱 1을 빼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분모가 1이니까 자, 분자 바로 루트 2 플러스 1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한 건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꼴 0에 한 건이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다른 한 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아시겠습니까? 켤레가 아니죠. 켤레는 루트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얘를 1 플러스 루트 2로 먼저 적으면 바로 다른 한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되겠나요? 됐죠? 자, 그러면 합은 어떻게 돼요? 합은 더하면 2가 되네요. 더하면 2가 되는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요거 2a죠. 따라서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합차가 되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은 2가 되겠네요. 얘는 a분의 c가 되어서 b가 되니까 바로 b 값도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구했으니까 x제곱에 bx니까 마이너스 b x가 마이너스 x가 되고 a도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바로 이놈의 근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가 되어서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는 두 개의 근은 바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A와 B의 값을 구해서 마지막은 근을 구해주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라고 했습니다. 이때 n분의 1, n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럴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해라. 단 n 플러스 n은 뭐다? 실수 조건 체크해야 되죠. 따라서 얘서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퀄 0에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바로 다른 한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mn을 구하면 어떤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합은 어떻게 되나요? 합은 켈리엘 때는 합은 실수배의 2배다. 맞죠? 실수 부분의 2배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m이 되겠죠. 따라서 m의 값 2를 찾아냈습니다. 됐나요? 자,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실수 부분의 제곱 1, 허수 부분의 제곱 4를 더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a분의 c니까 n이죠. 그러므로 n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것도 찾아냈네요. 자, 그러면 m과 n을 찾아냈으니까 그러면 바로 m이 2니까 2분의 1과 5분의 1을 맞죠? 이것을 뭐로 하는 두 건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합은 어떻게 되나요? 합은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우리 10으로 통분할 수 있네요. 10분의 7이 되고 맞죠?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2분의 1과 5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이 되니까 내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합x 10분의 7이죠. 플러스 곱입니다. 10분의 1 이퀄 0이 되고 최고차 계수는 10이라는 말이 없죠. 여기 보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최고차 계수는 얼마다? 1이죠. 따라서 이게 바로 내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바로 A 값이 얼마입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7이 되고 B 값은 10분의 1이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A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7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개 더해서 5배 하라. 그러면 5 곱하기 두 개 더하면 얼마 됩니까? 10분의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약분하면 2고 약분하면 3이 되어서 최종 결과 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실계수 방정식에서 mn의 값을 구해주고 그 mn의 값을 구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고 한 건데 최고차 계수는 그냥 1로 그대로 끌고 가면 되겠네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